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드디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미국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인하했고 규제 당국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거대한 자금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이 조금 좋아졌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거죠. 투자에 대한 심리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그동안 움츠려 있던 돈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흐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거대한 자금 흐름의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였습니다. 지난 9월 중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자마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6억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천억 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특히 9월 15일 단 하루에만 비트코인 ETF에 2억 6천만 달러, 이더리움 ETF에는 무려 3억 5,90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는데요. 이건 연준의 결정 전후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폭발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비트코인 ETF의 누적으로 26억 달러, 이더리움 ETF에는 10억 9천만 달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시장에 다시 돈이 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 켜진 겁니다. 사실 지난 7월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한 달 동안 무려 34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이틀 만에 22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유입 기록을 세운 적이 있었죠. 이런 거대한 자금의 물결 덕분에 현재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들의 총 운용 자산은 무려 1,517억 달러, 이더리움 ETF도 297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더 이상 일부 매니아들의 투자처가 아니라 기관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핵심 자산군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 전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을 끌어들인 배경에는 바로 그것이 경제와의 높은 동조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 들어서면서 비트코인과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 500의 30일 상관 계수가 한때 0.9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는데요. 이건 비트코인이 이제 주식과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금리 인하 소식이 주식시장의 호재인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도 강력한 순풍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 금리 인하는 2024년 말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연준이 드디어 길고 길었던 긴축 정책을 끝내고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심지어 FOMC 성명서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완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비둘기파적인 기조 변화를 분명히 했죠. 결정 이후에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반응하는 등 위험자산에 아주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35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 미국 단기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국채금리가 두세 배 크게 뛰는 등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연준의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로 이동한 유동성이 다시 전통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어갈 때쯤 규제 측면에서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미국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 GDLC의 ETF 전환을 승인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러 암호화폐를 한 바구니에 담은 다중자산 암호화폐 ETF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ETF 안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XRP, 그리고 솔라나, 카르다노까지 총 5개의 주요 암호화폐 자산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구성 비중을 보면 비트코인이 80%, 이더리움이 11%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중요한 것은 XRP가 4.8%, 솔라나가 2.7%, 카르다노가 0.8%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유망한 알트코인들까지 손쉽게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죠. 사실 이번 다중자산 ETF 승인은 SEC가 암호화폐 ETP에 대한 포괄적인 상장 기준을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암호화폐 ETF 신청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승인하거나 기각해왔지만 이제는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주요 거래소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SEC의 별도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암호화폐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대폭 완화된 겁니다. 그 결과 GDLC 펀드가 이 완화된 지침 아래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는 역사적인 사례가 된 거죠. 업계에서는 이걸 신호탄으로 앞으로 우리가 익히 들어온 12여 종의 알트코인 ETF 출시가 물결처럼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제임스 세이파트 분석가는
이제 대략 12가지 익숙한 토큰들에 연동된 ETF들이 줄줄이 나올 길이 열렸다라면서 그 최종 승인 시기를 바로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로 예상했습니다. 본격적인 알트코인 ETF 시대가 개막된 겁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XRP의 입지는 정말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이라는 시비를 받으며 기나긴 소송전을 벌여야 했던 XRP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규제의 승인을 받은 ETF에 당당히 포함되었다는 것. 이건 사실상 SEC로부터 정식 합격 도장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난 8월 SEC가 리플 소송 항소심을 정역적으로 취하하면서 XRP를 둘러싼 증권성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규제 리스크 장벽이 제거되자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증명하듯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XRP ETF 승인은 결국 이루어질 일이라며 SEC가 올해 말까지 XRP ETF 신청을 일부라도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발언했습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에 찬 어조였죠. 실제로 탈중앙화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서는 올해 안에 XRP ETF가 승인될 확률을 무려 96%로 예상할 만큼 시장의 기대는 거의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미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여러 초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시장에 XRP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해둔 상태고요. SEC의 최종 결정 법정 시한이 바로 10월 16일부터 19일, 23일 등으로 순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 말만 해도 SEC는 신청서가 제출되자마자 철회를 압박했지만 이제는 공식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오스프리 펀드와 렉스셰어스가 공동으로 발행한 XRP 현물 ETF가 이미 C-보이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미국 시장에 첫 선을 보인 건데요. 첫 거래일에만 거래 대금이 3,70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출발을 보였습니다. 물론 진짜 본격적인 기관 자금의 유입은 앞으로 승인이 남은 대형 운용사들의 XRP ETF에 달려있겠지만 이미 시장의 문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XRP 토큰의 가격은 최근 3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앞으로 실제 승인 여부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겠지만 그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RP ETF가 실제로 승인되면 도대체 얼마나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까요? 여러 분석이 존재하지만 그 규모는 낮게는 수십억 달러에서 높게는 수백억 달러까지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인 크립토퀀트의 줄리오 모네로는 AXP 전체 유통량의 1%에서 4%가 첫 해에 ETF로 흡수될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요. 이게 달러 가치로는 무려 18억에서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억 달러 중반, 우리 돈으로 2조 원에 가까운 신규 매수 수요가 ETF를 통해서 XRP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훨씬 더 큽니다. 한 글로벌 거래소의 임원은 XRP ETF가 출시 첫 해에 40억에서 80억 달러까지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그럴 경우 XRP 토큰 가격이 연말까지 4달러에서 8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크립토어닷컴의 CEO나 JP모건의 시장 분석가들 역시 XRP ETF가 첫 1년 동안 최대 80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아서 이더리움 ETF의 초기 성장세를 가뿐히 능가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들이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ETF 플랫폼인 비트유닉스의 분석팀은 수수료나 유통 채널 같은 여러 조건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기본 시나리오로는 첫 달에 5억에서 15억 달러, 첫 분기 안에 10억에서 30억 달러 유입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고 판매망을 폭넓게 구축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초기 3개월 만에 30억에서 50억 달러까지 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초기 조건에 따라서 편차는 크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이동이 논의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XRP IT에 쏟아지는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방증하는 거죠. 이런 제도권의 변화와 더불어 XRP 생태계 자체의 저변 확대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거대 금융기업인 SBI 그룹인데요. SBI는 아주 일찍부터 리플에 투자하고 XRP를 일본 금융시장에 들여오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BI 하이퍼 예금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은행 상품을 통해서 XRP 채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5년 9월 2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바로 다음날 공식 출시되는데요. 일본 엔화 입출금 계좌와 증권 계좌를 연동한 상품으로
이 하이퍼 예금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연 0.42%의 금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계좌 개설 축하 혜택으로 실제 XRP 토큰을 리워드로 받게 됩니다. SBI 측은 신규 계좌 개설자에게 거래소 지갑으로 직접 XRP를 지급하는 정말 파격적인 보상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XRP 커뮤니티의 유명 분석가인 크립토리마저 전통은행과 암호화폐를 잇는 정말 멋진 방식이라고 극찬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번 프로모션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혜택까지 포함해서 전통적인 금융 혜택조차 XRP 보상과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BI 그룹이 얼마나 강력하게 XRP 생태계를 밀어주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는 SBI가 보유한 리플의 지분 현재 9%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SBI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일본 금융청이 XRP를 아주 일찍부터 법적인 암호화폐 자산으로 분류해서 제도권 편입을 인정해준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SBI의 XRP 사랑은 정말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2016년에는 리플과 합작으로 SBI 리플 아시아를 설립해서 아시아 지역의 XRP 기반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2021년에는 SBI 리밋을 통해 XRP를 활용한 일본 최초의 국제 송금 서비스 ODL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제 송금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절감했죠. SBI의 광폭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SBI의 자회사가 리플과 함께 XRP 레저상의 NFT 생태계 확장을 추진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발행하고 크리에이터에게 XRP로 보상하는 실험까지 진행했고요. 올해 1월에는 SBI 홀딩스의 기타 요시타카 회장이 직접 나서서 XRP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SBI가 리플과 함께 미국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2026년 초에 일본에 도입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RLUSD는 XRP 레저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되어서 규제를 준수하는 결제 수단이자 자산 토큰화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XRP를 매개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잇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SBI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본 내 신용카드 포인트를 XRP 같은 암호화폐 자산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도 올해 시작했습니다. SBI의 자회사인 A+ 카드 회원은 아이천엔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XRP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에서 원하는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동안 현금이나 상품권 위주였던 카드 포인트 사용처에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추가한 사례로 소액이지만 일상 소비자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경험을 제공하는 저변 확대 전략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자보다는 리워드 형태로 XRP를 노출시키면서 과도한 투기 대신 건전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주주들에게도 XRP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SBI 홀딩스는 100주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2,000엔 상당의 XRP를 선택해서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실제로 지난 7월 말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주주 우대의 암호화폐를 활용한 아주 선구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덕분에 일본 은행권 전반에 XRP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한층 더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은행의 80%에 해당하는 60여 개의 은행이 이미 리플과 제휴해서 국제 송금에 XRP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전문가는 몇몇 은행만 XRP를 써도 가격이 3달러에서 5달러, 절반이 채택하면 10달러에서 25달러, 모든 은행이 사용하면 50달러에서 10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는 아주 낙관적인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금융권에서의 실사용 확대가 XRP의 수요 기반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고 가격 상승의 지속성을 높여주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도권의 편입과 실사용의 확대, 이 두 개의 거대한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XRP의 진짜 가치가 폭발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 영상을 접하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투자란 그저 차트 몇 번, 뉴스 몇 줄 훑어보는 것만으로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고충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보다 신속하게 핵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투자 활동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제가 직접 분석하는 차트에 기술적 관점 또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결정적인 혜택은 바로 XRP 외에도 상당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XRP의 비중을 강조하기는 하나 단일 종목의 모든 것을 거는 식의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장래성은 뛰어나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종목들에도 자산을 배분하셔야
다른 이들이 10%, 30%의 이익을 볼 때 우리는 2배, 3배, 나아가 10배 이상의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절차는 매우 단순합니다. 현재 시청 중인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기입하는 양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보내주시면 확인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재차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